여기 도로변이 아무래도 상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보면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신축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신축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제 역세권. 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강흥창역 역세권 일대에 대한 지역 분석과 현장 영상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 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되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서울 도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역구로는 최근 마포구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계속 파고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께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제가 서울 자치구,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지역 자치구에 대해서 깊게 파고 그것을 완성이 되면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대문구랑 성동구 편을 완성했고요. 현재는 지금 마포구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특정 이 재개발 사업지라든지 특정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을 직접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용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다양한 기본 계획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전자책에 담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다룰 거냐? 지금 강흥창역 역세권입니다. 총 제가 이 4가지 강흥창역 역세권 주변에 4가지 또 최근 역세권 움직임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런 의견도 같이 보시면 조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강흥창역 역세권인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강흥창역, 이게 또 뭐라 했죠? 여기서 지금 이것도 또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창정동 319번지 1원이거든요. 여기도 역세권 주택의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이 지역이거든요. 강흥창 여기에서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를 보시면 이 전체가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일부분만 역세권 개발에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여기도 보니까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뭐였죠? 2011년 9월 1일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22년 3월 10일에 이 일대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일대만 지금 강흥창역 역세권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또 이게 지주택입니다. 지주택. 창전동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택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 9월 1일에 해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됐다. 이때 보시면 엄청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웬만하면 카페에 올려놓거든요. 이런 카페 원문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지금 2011년 9월 1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41개소가 해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 구역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평균 15층, 뭐 용적률 21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정비하려고 했었으나 이거를 해제를 해야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흥창역 역세권 주택 공공임대 주택 건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년 3월 10일에 나왔고 이때 해당 구역에 보시면 대부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도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이 되었고 여기 벌써 나와있죠. 역세권 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지금 이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곳은 지주택 있잖아요. 지주택. 그래서 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301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나와있죠. 분양을 210세대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91세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적률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용 용적률 450%, 상한 용적률 500% 이하 이렇게 받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주택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또 마포구청에 보시면 이렇게 지주택 생각보다 많아요, 마포구에. 그래서 이 지주택에 대해서도 또 유의해라 이렇게 마포구청에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주택이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뭐 조합원을 모집하며 홍보하는 행위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에서 결정될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분양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곳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곳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에 방금 설명해드린 곳이 바로 창전도 지역주택, 창전도 319번지 일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잠시 중간 정리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곳이 바로 이곳이죠. 아까 여기가 간흥창역 주변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1구역이죠. 구수동, 2구역 신수동, 3구역 현석동 있고, 이게는 과거 신수 2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었으나 또 현재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여기는 여기도 과거 2006년도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역이 해제가 되고 이 구역만 이제 지주택이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또 이제 이곳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것 중에서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해도 사실은 무방한데, 이건 물론 제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수동 91-318번지 일대거든요. 또 강흥창역에서 이곳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적혀있죠. 마포 신수동 힐스테이트 2026년도 7월 예정이다. 여기 또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착공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과 인접한 곳에 또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 제가 봤을 때 이 뭔가 시행사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세력이 같은 곳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둘 다 지주택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곳에 되었으니까 또 여기가 또 안 된다는 또 보장은 없긴 해요. 근데 저는 지주택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지금 기준으로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주택 투자로서는 조금 비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존에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제2종 준주거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준주거지구로 다 구상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곳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함에 따라서 준주거지구로 정상이 되었죠. 이렇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4,720제곱미터로 2만 제곱미터는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지정됐다고 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세막이 지역주택 조합, 지주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조합설 인가가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인접한 신수동 91-90번지 일대에 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도 지주택이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추진 중이다. 그래서 아마 같은 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이고 말 그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지주택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2월 29일 날 지금 나와있죠. 이렇게 지금 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신수동 91-90번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입니다. 이곳이죠. 이곳 91-90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이곳과 서로 인접해 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지상 28층 204세대 공동주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다. 장기전세주택은 59세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곳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움직임이 있고, 이곳은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참고로 창정도 19-8번지 일대인데요. 볼까요? 그래서 이 일대 지금 아무래도 역세권 은근히 볼 게 많아요. 여기도 이곳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엄청 멋있잖아요. 이것도 과거를 볼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랬던 건물이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지주택이 많다. 제가 왜 지주택을 계속 조금 리스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뭐 지주택 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할 경우는 토지권의 토지사용권 원원이 50% 이상이 지금 승인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합설 인가 신청할 때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이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럼 솔직히 95% 동의를 채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인접한 이곳이 91-90번지 1대가 이미 착공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약간 힐스테이트 시공사가 짓고 있고, 여기가 신수동 무쇠막 지어주택조합이고, 바로 인접한 이곳이 무쇠막 2 지주택입니다. 여기도 조합설 인가를 받았다. 인가 단계에 있다. 조합설 인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 자료인데요. 지금 계속 오늘 보시면 모든 곳이 다 역세권 장기 전체주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역세권 장기 전체주택이 권리 산정 기준일, 뭐 재개발도 다 똑같잖아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세권 장기 전체주택의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27일 날 지금 역세권 장기 전체주택 사람들이 또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오면 또 서울시는 이렇게 또 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23년 10월 27일에 내놓았고요. 참고로 역세권 장기 전체주택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죠. 도시정비한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들었던 이 두 곳들은, 이것들은 아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정도 319번지 일대도 여기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곳은,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네 곳 있잖아요. 이곳들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그러니까 정비계획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책은 정비계획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기존,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4개 구역, 그러니까 정비계획 방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날이거든요. 근데 그걸 앞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그리고 건축행위 제한은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비계획 방식에만 적용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 구역과 이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방식으로 지금 역세권 장기 전체 주택 움직임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잘 보이나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제 뭐라고 했죠?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되지 않았으니까 현재로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 다만 지금 이 신수 2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죠?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시면 사실은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없어요. 정비계획이 아니니까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나올 때 이때가 이제 이전에 대해서만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겠다 는 것이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라고 하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은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두 곳이. 그러니까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어 있죠. 이곳은 아직 표기는 안 돼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곳들 다 지금 이 지주택으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주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도 지주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계획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동의에 따른 토지 면적 50% 이상 또는 이고 지주택 조합은 토지 사용권원의 5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나와보면 지역주택 조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전검토 신청 전 입안권자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나와 있었죠 아까. 조합원 신고를 할 때는 토지 사용권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동의할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지주택 방식으로도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물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투자처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많은 것을 다루긴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신수동 91-90번지 일대 여기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아까 여기 바로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 착공을 들어갔다고 했죠? 이것입니다. 사진 이것도 잘 보면 또 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보시면 26년도 7월 준공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보행 통로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또 통로를 만들 거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는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준주거지역 100%로 종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시공사는 현대건설 26년 7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허용 용적률 407%, 상한 용적률 407%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전세 주택으로는 183세대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또 녹지를 만들려 하고 지금 이것도 결국은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이 하나로 조금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공원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는 개발을 할 명분이 있지만 지주택이라는 점이 가장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강원상이 역세권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신축 여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신수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쌍용 빨리 아파트가 있고 초역세권 위치에 있긴 합니다. 초역세권 위치에 있긴 하지만 여기 도로변이 아무래도 상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보면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신축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신축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제 역세권